예,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회동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나 과연 제3지대에서의 연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이 초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짧게 그냥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어제 손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하셨는데 네. 그 일체 회동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말씀이죠. 오늘 연결이 좀 됐으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들을 수 있을런지요. 예, 회동 자체가 뭐 그냥 이렇게 비공개로 하기로 했어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 통합 문제를 걱정했고요. 예. 또 뭐 제가 손 전 대표 옛날부터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손 대표께서도 제 과거의 그 국회 대표 연설이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감 많이 해주셨고요. 예. 그 앞으로 구체적인 무슨 정치적 합의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각자 예. 당내에서 경선을 지금 치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연대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합의를 이루는 회동이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물론입니다. 말씀하셨던 연대라든가 방향성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경선을 일단 치르고요. 예. 그 이후에 개혁 세력의 이렇게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 개혁 세력의 연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상당히 열려 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예. 내일은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총리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에 늘 거명되는 인물들입니다.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 유 의원님의 참석 여부는 지금 언론사마다 좀 다르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임에는 내일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요. 또 앞으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그 개헌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 그것만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일단 바른정당 경선에서 만약 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할 그런 용인이 있습니다. 예. 개헌 외의 연대 고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상정될 수 있을까요? 어제 손학규 대표하고 이야기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어떤 개혁. 저는 뭐 개헌 말고 개혁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정치인들이 어떤 개혁의 지향점이나 가치를 두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 유력 정치인들과 회동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론과 연결져서 김종인 전 대표의 직접 출마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분한테 직접 말씀은 못 들었고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가능한 이야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는 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는 당내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보수 후보 대연합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절대적 시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보수 후보 대연합 이 과정이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말씀을 쭉 일관되게 해온 그 범보수 후보 단일화 이거는 저는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양쪽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세력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참 정치적으로 좀비 같은 세력인데 그 자유한국당은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범보수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예. 대선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예. 또 후보 단일화 자체도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정당도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넘어야 할 그런 벽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가 분열이 되면 이번 대선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이고요. 예. 앞으로 한 50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면 저는 뜻만 있다면 예. 각 당의 경선 이후에 뜻만 있다면 시간은 그렇게 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 각 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이제 단일화 룰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뭐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좀 이릅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상황에서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이 미리 모여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좀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각 당의 경선으로 가는가 아니면 어떤 원샷 경선 체제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서요.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 후보를 뽑지 않고 각 당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원샷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일단 각 당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후보나 그 정당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후보 단일화 기준을 포함해서 동의가 되면 그러면 가능한 거고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 사퇴 이후에 약간 좀 이런저런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 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와 제 사이에 자꾸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비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저 둘 사이에는 그저께 저녁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원장 체제로 누가 후보가 되든 제가 되든 남경필 지사가 되든 누가 후보가 되든 김무성 전 대표께서 우리 바른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후보 선출 이후에 후보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맡아주시면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위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른정당이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예의를 지키지 않고 이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는 한시적인 직이고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이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민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장 그렇게 해도 선거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나면 이기면 좋은 거고요. 또 패배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런 명칭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당이 이렇게 공정하게 외부 세력도 영입해가면서 우리가 개혁 보수를 주장해 놓고 당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같이 할 좋은 분들 모시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인터뷰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지상욱 의원이 저희 바른정당에 입당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마 또 2차 탈당을 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자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김무성 전 대표나 저나 그런 점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